컬럼 미러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컬럼 미러는 목적이 DC 동작점을 잡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을 항상 알고 왜 배우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번 제가 자주 하는 예제인데, 보통은 증폭기는 항상 DC 전원이 들어가고요. AC 전원이 같이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커먼 소스 증폭기인데요. 아직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는데, 출력이 드레인이고 입력이 게이트로 들어오는 이런 증폭기를 우리가 커먼 소스라고 부릅니다. 출력 저항을 우리가 2koh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요, 얘 DC는 이 AC 소스가 들어가지 않고 DC만 들어갔을 때 DC 게이트 볼티지가 들어가면은 이 트랜지스터는 만약에 세츄레이션이면요, 2분의 1 mu C A분의 W VGS인데 S가 지금 그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VG 빼기 VTH 이만큼의 DC 전류가 흐릅니다. DC 전류. DC 전류 흐르고요. 이 DC 전류 위에 지금 AC가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를 제가 다시 식을 쓰면은 2분의 1 mu C L분의 W 바뀌는 거는 VG 앞에서 우리가 넣은 DC 더하기 얘를 우리가 VAC라고 할게요. VAC 빼기 VTH 제곱이 됩니다. 뭐 당연하죠. 지금 전원이 두 개가 직렬로 되었으니까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이 AC를 만약에 우리가 임의의 사인파라고 할게요. 크기는 A의 크기를 가지고. 맞습니까? 그러면은 VAC가 이렇게 사인파니까 진동을 하겠죠. 진동을 하면은 이 ID도 같은 위상으로 진동을 할 겁니다. 동위상으로 진동을 합니다. Vout은 어떻게 진동할까요? Vout은 생각해보시면요. Vout을 제가 식을 써볼게요. Vout은 여기가 VDD면은 Vout은 VDD에서 이 저항만큼 전압화가 일어나죠. 그거는 ID 곱하기 R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마이너스 사인인 거죠.
전류가 증가하면은 출력 전압은 감소합니다. 부호가 반대니까. 전류가 감소하면은 출력 전압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출력은요. 동의상이 아니고 반전되는 것이고 각도로 따지면은 180도 뒤집어진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뒤집어진 신호가 나오게 돼요. 이 증폭기의 증폭 이득은요. 이 입력 AC 소스의 진폭을 만약 우리가 지금 A라고 주잖아요. 진폭이 A라고 하면은 출력 전압의 진폭이 B면은 증폭 이득은 A분의 B를 의미합니다. 진폭이 얼마나 커지냐를 의미합니다. Vin, Vout이 아닙니다. 전체 Vin분의 전체 Vout의 비율은 증폭 이득이 아니고요. 진폭의 비율이 증폭 이득이에요. 혹은 소신호의 크기 차이가 증폭 이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증폭기는 이런 AC 입력 신호가 들어가고 DC 동작점을 잡아주는 이런 소스가 필요한데요. 이런 소스로 쓰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커럼 미러입니다. 커럼 미러는 전압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전류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방식이긴 한데 그것을 커럼 미러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제일 간단한 커럼 미러를 제가 처음에 그리면은 저번에 그렸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I1과 I2의 관계식을 한번 따져볼게요. 왼쪽 트랜지스터는 사이즈가 L1, W1, L1, W1이고요. 오른쪽은 L2, W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1 어떻게 됩니까? I1은 2분의 1 UC L1, W1 VG S 빼기 VTH 제곱인데 VG는 여기 값이고요. 지금 다 연결되어 있죠. VS는 0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I1은 2분의 1 UC L1 W1 VG 빼기 VTH 제곱이에요. I2는 어떻게 됩니까? I2 역시 VGS는 똑같죠? 왼쪽, 오른쪽.
사이즈만 틀립니다. LE, WE, VG는 똑같더라. 그러면 I1분의 I2는 얼마가 됩니까? 지금 이 두 개를 나누는 거죠. 나누면 계산을 해보시면 L1, W1이 밑에 있고요. L2, W2가 위에 있습니다. 크기의 사이즈의 비율로 우리가 출력 전류가 결정 나누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컬럼 미러라고 부르고요. 결국 목적은요. 만약에 I1이 매우 정확한 커런 소스가 I1이 매우 정확한 커런 소스로 동작을 했을 때 커런 미러의 동작은 I2를 제공하는 게 커런 미러입니다. 근데 I2가 뭐다? DC 커런 소스. DC 동작점을 잡기 위한 I2를 제공하는데요. 이 제공하는 방식이 우리가 I1을 가지고 있을 때, 이 I1이 어디선가 정확한 값이 들어왔을 때 그거의 비율로서 우리가 I2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커럼 미러다. 근데 이거의 장점은 I1이 정확했을 때 왼쪽 오른쪽 사이즈만 알면은 그 사이즈 비율대로 우리가 DC 전류원을 제공이 가능하더라. 맞습니까? 이게 이상적일 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동작하지 않는다고 배웠죠. 우리가 실제로는. 실제로는요. 1 더하기 람다 VDS라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채널 랭스 효과라고 했죠. 1 더하기 람다 VDS2가 됩니다. 제가 VDS1, VDS2를 구별한 이유는 VDS1은 왼쪽 트랜지스터의 VDS1 값이고요.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 차이고 VDS2는 오른쪽 트랜지스터의 전압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지 안 같은지 우리가 모르죠.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틀릴 거예요, 아마. 이런 채널 랭스 효과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VDS1 1 더하기 람다 VDS2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죠. 이만큼이 오차로 동작하게 됩니다. 오차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비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비율로 이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값은 사이즈의 비율이고요. 원하지 않는 값은 DS에 대한 함수로 바뀌는 이 부분을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 볼게요. 오차를 우리가 0으로 만들고 싶어요. 혹은 오차를 실제 값은 1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죄송해요. 그냥 1이라고 할게요. 1. 지금 사이즈의 비율이잖아요. 죄송해요. 전류의 비율이잖아요. 지금 이 오차가 1이 되는 게 오차가 없는 거죠. 위아래가 같은 거예요. 위아래가 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됩니까? 위아래가 같기 위해서는
위아래를 갖기 위해서는 람다가 0이던지 람다가 0이면은 1 더하기 0 밑에 1 더하기 0이니까 1이죠. 혹은 VDS 1이 VDS 2랑 같던지 람다가 0이 아닐지라도 VDS 1 값이랑 VDS 2 값이 서로 같으면은 이 오차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람다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실제로는 람다가 0이 소자는 없습니다. 반도체 소자는. 0이 소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VDS1이랑 VDS2를 같게 만들어주는 어떤 추가적인 동작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동작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수업자로 다시 한번 볼게요. 결국은 우리가 DC 전압원을 DC 전압 전류원을 만들어 주는 건데 전압원은 일반적으로 안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냐? 이런 값들이 공정이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온도에 따라서 매우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압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류원을 쓰는데요. 그 전류원이 방법이 커럼 미러라고 부르더라. 이 커럼 미러는 왼쪽 오른쪽 트랜지스터가 VGS를 같은 값을 공유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사이즈 비율로서 우리가 전류를 제공할 수 있더라. 채널 랭스 효과가 없을 때. 그런데 만약에 채널 랭스 효과가 있으면은 이런 추가적인 성분이 생긴다고 얘기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람다가 0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프로 보면요. 람다가 0일 때는 VDS의 값에 따라서 전류값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류값이 그대로죠. 람다가 0일 때는. 람다가 0이 아닐 때는 VDS 값이 증가하면은 ID 값도 증가합니다. 이런 채널 랭스 효과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차가 발생하더라. 잠깐 넘어갈게요. 네, 오차가 발생하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왼쪽 트랜지스터와 오른쪽 트랜지스터의 사이즈 차이가 n배라고 했으면요. n배. 우리가 만약에 그리고 VTH 값이 서로 같지 않다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는 같다고 가정했었는데요. 같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는 전류 비율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앞에 것들은 날아가겠죠. 사이즈 비율은 어떻게 된다? 사이즈 비율은 n이었고요. VTH가 더 이상 같지 않다고 하면은 이만큼의 오차가 생기고 거기에 추가해서 채널 랭스 효과 때문에 그 뒤에만큼 오차가 생깁니다. 이 앞에 부분은 우리가 보통은 오차가 거의 없다고 가정합니다. 보통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오차가 훨씬 더 큰 오차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는 이 앞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오차를 보시면요. 오차를 보시면은 결국은 우리가 람다 값이 0일 때는 오차가 없었고요.
람다가 0이 아닐 때 오차 생기는 거니까 람다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차가 줄어드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록 람다가 0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VDS 값이랑 VDS 1 값이 같다면은 역시 오차는 줄어든다고 얘기했었죠. 네, 여기까지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네. 컬럼 미러에 우리가 소신호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죄송합니다. 소신호 해석은 넘어갈게요. 스몰 싱글러 어널리시스 1, 2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혹은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적인 컬럼 미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I1이랑 I2는 원래라면은 사이즈 비율을 우리가 알면은 결정이 나는데 오차가 우리가 채널 램스 효과에 의해서 이만큼 생긴다고 했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VDS1이랑 VDS2가 같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같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같아지게 하기 위한 우리가 회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VDS 값이 같아지게 하기 위한 회로를 만드는 게 우리가 캐스코드 컬럼 미러입니다. 앞에랑 틀린 거는요. 보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캐스코드 컬럼 미러는 이 위에 트랜지스터가 2개가 추가되었죠. 추가된 겁니다. 위에 있는 2개가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이 캐스코드 컬럼 미러의 장점은 혹은 이 컬럼 미러를 우리가 앞에보다 좋다고 하는 이유는요. 왼쪽 트랜지스터의 VDS랑 오른쪽 트랜지스터의 VDS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를 M1이라고 하고요. M2라고 부를게요. 트랜지스터 1, 트랜지스터 2, 위에는 트랜지스터 3, 오른쪽은 트랜지스터 4. 네. 이 캐스코드 컬럼 미러는 VDS 값이 왼쪽 오른쪽이 같아집니다. 왜 같아지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같아지는지. 외우시면 안 되고요. 왼쪽에 VDS 값이랑 오른쪽에 VDS 값이 왜 같아지는지 이해를 하시면은 별거 없습니다. 왜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건데
한번 한 2분 정도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저는 수업 중이라서 제가 신청을 할게요. 네, 네. 네, 왜 같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왜 같냐면요. 세츄레이션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츄레이션 때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머지들 다 변수를, 나머지 값을 다 상수라고 둘게요, 한번. 뭐, 얘 상수고, 상수죠. 사이즈도 정해지면 상수죠. 상수라고 두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i 값이 변하면은, vgs 값이 변하는 거죠. vth도 상수예요. 맞죠? 제 말은 ids와 vgs 값은요. 서로 1대1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1대1 상관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모든 트랜지스터가 사이즈가 다 같다고 해볼게요. 사이즈가 다 같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왼쪽 트랜지스터를 보시면요. I1은 2분의 1 뮤C 사이즈가 다 같으니까 VGS1 빼기 VTH 제곱이 되죠. 지금 밑에 트랜지스터는 I1의 전류가 흐르니까요. 사이즈도 같으니까 VGS1 빼기 VTH 제곱이라고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I1으로 흐르는 전류는요. 결국은 M3로도 똑같이 흐르죠. I3랑 I1이랑 같다는 거죠. 맞습니까? I3랑 I1이랑 같으면은 2분의 1 UC M분의 W VGS 3이라고 제가 쓰지만 지금 I1이랑 I3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VGS 1이랑 VGS 3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왜? I1이 전류가 같으니까. 전류 값이 일정하니까 VGS 값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왼쪽, 오른쪽에 지금 비율이 1대1이에요. 1대1이면요. 제가 채널 랭스 효과를 무시하면은 I2도 I1이랑 같죠. I2도 I1이랑 같죠. 왼쪽, 오른쪽이 사이즈가 같으니까.
근데 I2는 M4로도 흐르고요. 똑같이 M2로도 흐릅니다. I2, M2로 흐르는 전류나 I4, M4로 흐르는 전류는 다 I1, I3이랑 같습니다. 사이즈도 같고요. VGS 뭐 2 혹은 4 빼기 VTH 제곱이죠. 결론적으로는요. VGS1, VGS2, VGS3, VGS4는 서로 같습니다. 언제? 사이즈가 4개가 다 같을 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같다고 했지만 나중에 틀려져도 됩니다. 나중에 예약적으로는. 사이즈가 같을 때 모든 VGS 값은 같아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요. 그거를 이해하시면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는 거죠. VGS1이 결국은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 차이인데 게이트 전압이랑 드레인 전압이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VGS1입니다. 맞습니까? 그 위에는 얼마입니까? VGS1에서 다시 VGS만큼 올라가죠. VGS1에서 VGS3만큼 제가 지금 M1, M2, M3, M4라고 했으니까 VGS1에서 VGS3만큼 올라간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VGS3이랑 VGS1이랑 같다고 했죠. 사이즈가 같을 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전압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는 모든 선은요. 2 곱하기 VGS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목적은 여기에 전압을 계산하고 싶어요.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게이트 전압에서 게이트 소스만큼 내려왔죠. 2 곱하기 VGS1에서 VGS4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VGS4가 뭐다? 결국은 VGS1이다. 따라서 VX는 VGS1이랑 같아집니다. 지금 M1의 드레인 소스는요. VGS1이에요. M2의 VDS 역시 VGS1이죠.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VDS 값이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됐죠. 아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오차는 1 더하기 람다 VDS 1분의 1 더하기 람다 VDS 2였는데 지금 VDS 1이랑 VDS 2가 같아지면은 오차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맞죠?
잘 안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제가 사이즈가 같지 않고요. 만약에 L1, W1 여기는 L2 이렇게 하지 않고 L1, W1 곱하기 N이라고 할게요.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에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N배만큼 커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기로는 I2는 I1 곱하기 N만큼 전류가 흐르기를 원하겠죠. 전류 1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캐스코드가 들어갔는데 캐스코드의 위에 사이즈가 L3, W3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은 L4, W4죠. 그럼 L4, W4와 L3, W3의 관계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다 사이즈가 같다고 했습니다. 같을 때 VDS 값이 같아진다고 제가 증명을 했었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같지 않을 때도 왼쪽 오른쪽 사이즈가 틀려지는 경우죠. 지금 틀려지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VDS 값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캐스코드도 똑같이 N배 해주면 돼요. N배.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위아래 똑같이 N배만큼 해주면은 VDS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VDS 값이 같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VGS만큼 올라갔죠? 전압이 한 번 더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내려왔죠. 이 올라가는 여기 값은요. 여기 값은 한 번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러면은 이 올라가는 값이랑 내려가는 값이 서로 같으면은 여기 값이랑 Vx랑 Vy가 같아지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똑같이 N배 되면 됩니다. N배. 네. 캐스코드 커런 미러는 우리가 VDS 값을 같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커런 미러의 정확도를 높이는 테크닉입니다. 그건 장점이에요. 장점.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뭔가 단점이 있을 겁니다. 단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츄레이션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뭐였습니까? 트랜지스터 하나를 봤을 때 VGS는 VTH보다 높았고 VDS는 VGS 빼기 VTH보다 크면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캐스코드 커런 미러에 여기를 VX로 하면요. VX는 뭐랑 같았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증명하기를. VGS1이랑 같다고 증명했죠. 이 트랜지스터는요. 세츄레이션을 동작하기 위해서는 VGS 빼기 VTH의 값보다만 높으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은 VGS예요. VGS. VTH만큼 우리가 쓸데없이 많이 쓰고 있죠. 쓸데없이.
우리는 VGS 빼기 VTH만큼만 VD 값을 크게 하면은 원하는 세츄레이션 동작을 하는데 캐스코드 커럼 미러에 보니까 VGS로 같아지더라. VTH만큼 우리가 쓸데없이 쓰고 있더라. VTH만큼. 이 쓸데없이 쓴다는 거의 의미가요. 결국은 우리가 뭔가 전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원. 한정된 전원이 만약에 3V라고 하면요. 3V라고 하면은 각각의 트랜지스터의 VDS 값이 사용하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헤드룸이라고 불러요. 헤드룸. 헤드룸을 우리가 VTH만큼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헤드룸을. 동작을 탈 때 VTH만큼 우리가 전압을 쓸데없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쓸데없이 많이 쓰고 있는 게 단점이에요. 결국은 다시 슬라이드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목적은 람다 VDS 값을 서로 같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혹은 이 차이를 0으로 두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우선은 람다는 같아야 돼요. 람다는. 우선은 람다는 같아야 돼. 그 다음에 VDS도 같아야 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회로가 우리가 캐스코드 커럼 미러라고 부릅니다. 캐스코드 커럼 미러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단점이 이 헤드룸을 우리가 쓸데없이 많이 쓰게 되더라. 쓸데없이. 그 쓸데없이 많이 쓰는 게 아까 제가 여기 값은요. VGS랑 같다고 했습니다. VGS는 죄송해요. VGS 빼기 VTH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VGS만큼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VTH만큼 더 쓰고 있는 겁니다. 더 쓰고. 여기서 지금 VDset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세츄레이션일 때 VGS 빼기 VTH 값을요. 우리가 VDset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VD 세츄레이션이에요. VDS 세츄레이션. VGS 빼기 VTH가 VD 셋이니까요. VGS는 VD 셋 더하기 VTH라고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런데 이 VDS 값이 다시 VGS만큼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VD 셋 더하기 VTH로 나타낸 겁니다. 여기를 Vout이라고 두면은 Vout은 그러면은 밑에 트랜지스터의 VDS 더하기 위에 트랜지스터의 VDS 값을 더해주면 되죠. 근데 위에 거는 일반적인 트랜지스터니까 VD셋만큼만 더 추가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캐스코드를 두 개 썼을 때 VD셋이 원래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VTH가 더 추가로 들어가서 우리가 헤드룸을 손해본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웃풋 임피던스를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웃풋 임피던스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어떤 회로를 우리가 안에를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를 블랙박스라고 했을 때 제가 이 했을 때 출력이 만약에 단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제가 그라운드로 갈게요. 출력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V out. 이 블랙박스 회로에 우리가 아웃풋 임피던스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아웃풋 임피던스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볼티지랑 커런 소스를 우리가 죽였습니다. 여기 안에 존재하는 블랙박스니까 우리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전압원, 전류원을 다 우리가 죽였어요. 죽인다는 얘기는 그 효과를 없애는 거죠.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이는 줄 알아야 되겠죠? 볼티지 소스는 어떻게 죽입니까? 쇼트 시키고 커런 소스는 오픈 시키죠. 혹은 볼티지 소스가 없다는 거는요. 접지랑 마찬가지인 거고요. 커런 소스가 없다는 거는 오픈이랑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모든 존재하는 볼티지 커런 소스를 죽인 다음에 두 번째, 볼티지 혹은 커런 소스를 우리가 인젝트, 인가하는 거죠, 인가. 우리가 볼티지 소스를 인가도 되고요. 커런 소스를 인가도 됩니다. 둘 다 상관없습니다. 인가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가한 다음에 볼티지 소스를 인가하면은 우리가 그 노드에서의 전류를 재고요. 커런 소스를 인가하면은 그 노드에서의 볼티지를 잽니다. 볼티지. 그 다음에 출력 저항은 그 두 개의 비율인 거죠. 출력 저항은 전압과 전류의 비율이 출력 저항이라고 배웠습니다. 다들 배우셨을 건데요. 그리고 많이 계속 쓰셨을 건데 이렇게 계산하는 출력 저항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떼분한 아웃풋 임피던스 혹은 노턴 아웃풋 임피던스라고 되었습니다. 두 개는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제가 볼티지를 인가하면은 떼분한 아웃풋 출력이고요. 커런트를 인가하면은 노턴입니다. 근데 사실 볼티지 인가하면은 커런트 재고 커런트 인가하면은 볼티지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 두 개의 비율이 출력 저항이더라. 출력 저항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컬럼 미러의 아웃풋 임피던스를 내가 계산하고 싶어요. 아웃풋 임피던스를 계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 일반적인 컬럼 미러예요. 일반적인 컬럼 미러에 내가 아웃풋 임피던스 계산하고 싶으면 첫째,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다시 적어볼까요? Kill the voltage or current source. 근데 제가 좀 다른 표현으로는 independent 소스를 지우는 겁니다. 모든 independent 소스는 지우면 되는데 여기에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죠. current 소스 하나 있죠. 어떻게 지웁니까? 오픈. 어떻게 지웁니까? 오픈이죠.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apply 혹은 inject 볼티지 혹은 current 소스를 출력단에 인가했습니다. 어떻게 인가하면 돼요? 볼티지면은 AC로 할게요. 이렇게 인가하면 됩니다. 세 번째, 제가 볼티지 인가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IAC를 계산하면 되고, 네 번째, 출력 임피던스는 전압과 전류의 비율입니다. IAC분의 VAC가 출력 임피던스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 회로를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소신호를 그려야 돼요. 이제 소신호. 왼쪽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뭐 GM1, VGS1, Rout1이라고 쓰고 지금 여기 단자를 VG라고 하면은 지금 게이트랑 드레인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고 GM1, VGS1, Rout1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은 GM2, VGS, 똑같은 VGS고요. Rout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출력단에다가 우리가 지금은 VAC를 인가한 상태입니다. VAC 인가했고 나의 목적은 IAC 계산하는 거고 지금 얘에 대한 소신호 등가 모델은 제가 이렇게 그렸고 오른쪽에 대한 등가 모델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VG에는 아무런 신호가 없는 거죠. 지금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신호가 걸리는지 혹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VG 값이 0인 거예요. 0인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GM 곱하기 VGS가 0이니까 얘는 0이면 날아가죠. 얘도 0이니까 날아가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RO1, 오른쪽은 RO2, VAC, IAC가 되죠. IAC는 뭡니까? 둘 사이의 전압 차이 나누기 저항이죠. 따라서 RO2분의 VAC 빼기 0. 출력장은 IAC분의 VAC의 비율이니까 이 식에서 보시면은 RO2가 됩니다. 사실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라운드가 있고 RO2만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력장은 RO2죠. 결국은 일반적인 커럼 미러의 출력 저항은 RO2입니다. RO2. 혹은 얘의 출력 저항이에요. 출력 저항. 출력 저항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게이트, 소스, 드레인의 등가 모델 GM, VGS, Rout이었고요. 여기가 소스, 여기가 드레인, 그리고 게이트였죠. 출력 저항은 채널 랭스 효과 때문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효과 때문에 생기고 그거의 크기는 저희가 계산하기를 람다 i분의 1이라고 계산했어요. 아웃풋 임피던스는 람다에 반비례하고 전류값에 반비례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의 목적은 캐스코드 커럼 미러의 캐스코드 커럼 미러의 출력 저항을 계산하고자 하는 게 이제 새로운 목적이에요. 똑같이 하면 돼요. 첫 번째, 얘 지우죠. 그러면 여기 신호가 사실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다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신호가 없는 거는 결국은 다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는 얘기죠. 신호가 없는 거는 그라운드죠. 볼티지 신호가.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문한 등가 회로를 등가 출력 임피던스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려볼게요. 위에가 M2, 밑에가 M1이라고 하면은 위에는 지금 게이트에 그라운드 신호가 들어가 있고 GM2에 VGS2가 들어가고 RO2가 들어가고 밑에는 GM1, VGS1, RO1이 들어가죠. 지금 이거 두 개에 대한 등가 회로를 제가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VAC를 제가 인가하고 나의 목적은 IAC를 계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VGS1 밑에 있는 VGS1은 뭐예요? 게이트와 소스의 전위차인데요. 게이트가 그라운드고 소스도 그라운드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0이에요. 0 빼기 0은 0이죠. 그러면 전체도 0이죠. 전류원이 0이면 뭐예요? 개방회로죠. 개방회로. 전류원이 0이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VGS2는 뭐예요? 여기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 차이예요. 근데 게이트는 뭐다? 0이다. 그러니까 얘는 VGS는요. 0 빼기 VS가 됩니다. 여기를 제가 VS라고 보면은 0 빼기 VS가 되죠. 맞아요? 빼기니까 제가 계산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빼기 대신에 제가 전류원을 이제 방향을 바꿀 거예요. 위아래를. GM2 VS. VS는 뭐다? 여기에 전압. 소신호 등가 모델을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산을 하시면 되죠. 네, 맞습니까? 네. 이제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거. 어떻게 배웠습니까? KCL, KBL 이런 거 쓰면 되죠. 저는 주로 KCL 쓰는데요. 이 노드에서 KCL 쓰고 이 노드에서 KCL 쓰면은 우리가 IAC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한데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제가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한번 보시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IAC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GM2 vs RO2 값 내가 아직은 몰라도 돼요. IAC가 여기 들어와요. 그럼 이 IAC는 KCL에서 왼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밑으로 흐를 수도 있죠. IAC는 I1 더하기 I2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뭐에 의해서? KCL에 의해서. 근데 이 I1은 어떻게 흐릅니까?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죠. I1은 지금 이 밑에 파란색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I2도 이 파란색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밑으로 나가는 건 뭐예요? I1 더하기 I2가 되죠. 다시. 왜냐? 들어오는 거의 합은 나가는 거니까. KCL. 근데 I1 더하기 I2가 뭐다? 우리가 처음에 넣어줬던 IAC더라. IAC가 들어가면은 I1, I2로 나뉘지만 다시 더해져서 밑으로 나오더라. 그러면은 이 IAC는 RO1으로 흐르게 되고 VS는 오메 법칙 IAC 곱하기 RO1이 되죠. 맞죠? 네. VS를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VS를.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KCL을 해볼게요. IAC는 이거 두 개의 합인데 I1은 또 뭐다? GM2 VS의 역수랑 같더라. GM2 VS의 역수랑 같고요. I2는 RO2분의 1
VAC 빼기 VS랑 같더라. 맞습니까? IAC는 제가 순서를 바꿀게요. RO 2분의 1 VAC 빼기 GM 더하기 GM2 더하기 RO 2분의 1 곱하기 VS.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좀 따져보세요. 그 다음에 VS 대신에 얘를 집어넣을게요. RO2분의 1 VAC 빼기 GM2 RO2분의 1 VS 대신에 IAC 곱하기 RO1. 그 다음에 IAC랑 여기 IAC랑 같으니까 전부 다 왼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넘기면은 IAC 곱하기 1 더하기 GM2 RO2분의 1 곱하기 RO1 이꼬르 RO2분의 1 VAC가 됩니다. 이거 역시 단순한 산수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따져보면은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Rout은 IAC분의 VAC예요. 우리의 목적은 I와 V의 비율을 계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IAC 여기 있고 VAC 여기 있으니까 그 비율을 계산하면은 RO2 곱하기 GM2 더하기 RO2분의 1 RO1 더하기 1이 됩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다 풀어서 볼게요. 왼쪽에 위에다가 IAC분의 VAC를 다 풀었으면은 GM2 RO2 RO1 더하기 RO1 더하기 RO2가 됩니다. 맞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RO1 여기 있고요. RO2 여기 있고 앞에를 보면은 RO1에 GM2 RO2가 곱해져 있든지 혹은 RO2에 GM2 RO1이 곱해져 있죠. 그 얘기는 RO1 RO2보다는 GM2 RO2 RO1이 훨씬 크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 앞에 있는 값이 3개의 곱이니까요. 뒤에 곱보다는 훨씬 크겠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코드 커런 소스의 출력 임피던스는 이렇게 커지더라. 우리가 이전에 M1 하나만 있을 때 출력장이 뭐였습니까? RO1이었잖아요. 지금 보니까요. GM2 곱하기 RO2가 RO1에 곱해졌어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A배만큼 출력 임피던스가 커졌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아웃풋 임피던스를 제가 방금 계산한 과정을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썼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더라. 여기 인덱스는 4, 4, 2 되는데 뭐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기를 제가 4라고 했고 여기를 2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출력장은 매우 커지더라. 출력장은 매우 커지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금 여기 나와 있어요. 출력 저항은 지금 여기 좀 틀려요. 지금 여기 보시면 더블 캐스코디드 컬럼 미러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간단하게 할 거냐면요. 저희 캐스코드를 저희가 앞에는 하나, 두 개 했다면은 지금은 한 번 더 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위로 쌓는 거를 우리가 캐스코드라고 부를 거예요. 캐스코드를 저희가 앞에는 하나 쌓았다면 이제는 두 개 쌓았죠. 두 개 쌓은 거를 우리가 더블 캐스코디드 컬럼 미러. 더블 캐스코디드 컬럼 미러의 출력 임피던스는요.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는 계산하시지 마시고요. 약간 암산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밑에 거의 출력 임피던스. 제일 밑에 거가 제일 밑에 거가 R2죠. 여기가 오타네요. 제일 밑에 거의 출력 임피던스를요. 이 위에 거의 GM과 RO의 곱으로 곱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M3에 GM3, RO3이고 다시 또 곱하는 거를 어떻게 곱하냐면은 M4에 GM4, RO4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산하셔도 되는데요. 간단하게 하면은 GM3, RO3이 이렇게 있고요. 위에는 GM4, RO4가 있고 밑에는 RO1만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항상 RO만 있고 나머지는 GM3, RO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 세 개를 다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맞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헤드룸은 결국 이 트랜지스터가 필요한 VDS 값은 밑에 거에 VDS 더하기 제가 VDS라고요. 위에 거는 VDset 얘도 VDset이라고 할게요. 밑에 거에 VDS 값, 위에 거에 VDS 값, 그 위에 거에 VDS 값의 합으로 우리가 VDS를 써야 된다. 헤드룸이 그만큼 크다. 장점은 출력 임피던스가 더 커졌죠. 단점은 헤드룸이 커지니까 출력 스윙은 작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세딕 폴이 생기는데 폴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아직 폴 제로를 저희가 회로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저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는요. 그러면은 VGS1 여기 DC 값, VGS2 여기 DC 값, 여기 DC 값, 여기 DC 값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그냥 쉽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를 나타내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볼테이지 레퍼런스. 지금 캐스코드 커럼 미러에다가요. 이 위에 거 빨간색으로 된 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우리가 이런 연결을 통해서 다른 VGS 값을 추가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번 오른쪽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VDS2에 필요한 값을 제가 VDSet2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VG 값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필요한 VG 값은 VGS3 더하기 VDS가 되죠.
dset2가 되죠. 그 다음에 VGS3은 우리가 VTH3, VD3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VDset2. 그런데 일반적으로 VGS 값은요, VTH 더하기 VDset인데, VDset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 거꾸로 한 거예요. I는 2분의 1 μC A분의 W VD set 제곱이었죠. VGS 빼기 VTH 제곱이 VDset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VD set은 I 나누기 이 전체를 나눈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요. VGS 값은 VTH 값 더하기 ID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이즈를요. L과 W 사이즈를 우리가 N제곱이라고 하면은 루트 안에 있으니까 VD셋은 N배만큼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만약에 M1과 MR 사이즈를 4배를 하시면은 여기 밑에 VDS 값은 VD셋이 되고요. 4배보다 크게 하시면은 더 커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목적은 이 VX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 필요한 값이 VD셋이 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VX는 더해지죠? VD셋 더하기 VGS가 됩니다. 근데 VGS는 VD셋 더하기 다시 VD셋 더하기 VTH가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VD셋을 VTH에 더한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모든 VD셋이 같다고 하면은 2 곱하기 VD셋 더하기 VTH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다 우리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추가했습니까? 다시 이런 회로를 붙였죠. 이 회로의 VGS는요. 다시 VTH 더하기 VD셋인데 이거는 VD셋 R이라고 할게요. 이 왼쪽 회로의 VD셋 R은요. 2 곱하기 VD셋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2 곱하기 VD셋.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 사이즈를 4분의 1만큼 작게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루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4분의 1은 역수로 2배가 되거든요. 산수로는 그런데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따져보시면은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컬럼 미러. 셀프 레귤레이티드 컬럼 미러인데요.
결국은 캐스코드 커럼 미러인데 지금 마이너스 AB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이 추가된 것 때문에 우리가 등가 모델을 그리게 되면요. 얘의 GM 값은 GM3 VGS일 텐데 맞습니까? 예, 등가 모델 그려볼게요. GM3 VGS3인데요. VGS3은 VG3 빼기 VS3이죠. 그런데 VG3은 VS3이 여기고요. VG3이 여기잖아요. VG3은 마이너스 AV 곱하기 VS3입니다. 마이너스 AV VS3 다시 빼기 VS3 빼기 빼기니까 제가 방향을 위아래 바꾸고 VS를 빼주면은 GM 곱하기 1 더하기 AV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캐스코드 커럼 미러에 저희가 출력 임피던스 계산할 때 GM 대신에 GM 곱하기 1 더하기 AV가 추가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요. 밑에 있는 거 R02 얘의 GM 값 R03 곱인데 R03는 이렇게 되고 GM 값은 GM3 곱하기 1 더하기 AV 이렇게 더 출력 임피던스가 더 커졌습니다. 더 커졌어요. 더 커진 게 장점이에요.